안녕하세요. 교육진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확히 오늘 9시네요. 9시에 예, 녹화하고 있네요. 네. 아이고. 예. 저는 교육진탐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동PD입니다. 예. 갑자기 또 간만에 하니까 소개를 또 빼먹죠? 너무 오랜만에 와주셔가지고. 그렇죠. 이거 뭐 고대 의대 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뭐 먹으면서 너무 달아요. 네. 정말 단. 달게 생겼네요. 네. 원래 봄 귤이 달아요. 봄 귤이 달아요. 네. 자, 오늘 주제는 2022학년도 그죠? 예. 서울대 수시 합격하려면 보이지 않는 법칙을 찾아라. 예.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법칙이라는 건 우리만 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일반적으로는 조금 숨겨져 있죠. 저희가 그래서 오늘 공개를 하면은 서울대를 고민했던 지원을 그렇죠? 고민했던 네. 학생들이 이 방송을 듣고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희망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항상 우리는 희망을 너무 많이 주죠. 예, 그래서 일단 서울대가 22학년도 전체적으로 좀 입시, 수시 정시에 좀 변화하는 모습 어떤 것들이 가지를 잠깐 간략하게 짚어주세요. 짚어주고 이거는 뭐 어차피 다 발표된 내용이니까 네. 수시에서는 이제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3개 영역 각각 3등급이었거든요. 원래 2등급이었잖아요. 작년에 왜 3등급인지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다시 약간 저는 좀 기대를 했어요. 좀 올해 그렇게 된 김에 체제가 좀 낮춰지지 않을까. 근데 역시 낮춰지지 않고 원상복구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2등급. 다시 각 2등급. 그다음에 수시 잠시만요. 말씀이 죄송한데 이거는 언제 발표됐죠? 3월 31일에 발표했습니다. 이거 최종이에요. 최종 따끈따끈한 거죠? 예. 그럼 바로 생각보다 최저 3등급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오늘 상황 보고 변경될 수도 있다. 변경 안 돼요. 변경 안 되죠. 돼. 발표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근데 물론 그때도 변경했으니까. 아니 무슨 일이 생기면 변경될 수 있겠죠. 갑자기 뭐가 또 터지면 연기된다든지. 결론은 뭐냐면은 그 직윤에 있어서 3개 영역 각 3등급으로 구제받은 학생의 상당수가 있었다는 거죠. 올해.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입장에서는 이게 합격과 불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각 2등으로 다시 바꾼 거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좀 유의미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바꿨어? 바꿨다는 것은 올해 3등급 나 사실 들어갔다는 솔직히 얘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대가 좀 세다라는 생각도 했었어 최저가. 네. 그래서 3개면 3이면 괜찮겠다 했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직윤이어도 수능이 그래도 각 영역 2등급은 애들이 다 받지 않을까? 이랬는데 못 받아서 안 되는 학생 많아요.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구제가 됐죠. 이런 어떤 해석. 그러니까 서울대 입장에서는 요건 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일반 전형으로 신규 선발하는 학과가 약학대학은 다 아시겠죠. 뭐 올해 이제 1,700명 넘는 약대들이 이제 다 장안의 화제예요, 약대. 제한됐고 지리교육학과 같은 경우는요 원래 그 직윤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도 일반 전형으로 뽑는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조사를 좀 한번 해봤어요. 교육학이죠, 지리교육학. 올해 지역균형으로 미선발하는 그러니까 선발 뽑지 않는 학과는 언론정보학과. 그 다음에 천문학 전공, 그 다음에 성악과 관학 전공, 직윤으로 뽑지 않는 학과들이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으로 뽑지 않는 학과는 공예과하고 성악과, 그 다음에 정시로 뽑지 않는 학과들, 수시로만 뽑는. 물론 이제 수시에서 못 뽑아서 자 채우지 못하면 정시 이월될 수 있는데 일단 발표된 거로 봤을 때 인류학과, 에너지자원공학 이거 이공계 쪽에서 정시에 안 뽑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학과, 그 다음에 조소, 그 다음에 도고 불어교육, 작곡, 기악, 국악 이렇게가 정시에서 뽑지 않는 학과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체능 쪽은 전부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예체능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싹 다 정리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언론정보학과를 왜 안 뽑을까? 직윤에서. 일반 전형으로. 일반 전형. 그 다음에 정시에서 또 공대의 에너지자원공학. 에너지자원공학과 안 뽑는다. 그것도 괜찮은데. 예전에는 그 수의학과하고
건축공학도 정시에서 안 뽑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정시로 다 뽑는데 일단은 반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뽑아놓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죠. 중복 합격될 때 의대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많았다. 예. 이런 어떤 고가가 의외로. 그다음에 정시에서는 뭐 다들 아시겠죠? 가군에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가군에서 정시에 서울대가 모집했는데 올해부터 나군으로 바뀐다. 그러면 당연히 연대고는 어디로 간다? 가군으로 간다. 가군으로 간다. 그렇게 되는 서강대 나군이죠. 서강대 나군. 아이 힘들어. 이거 예. 그만 좀 하세요.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나머지 대학교 다 옮겨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네. 요거는 되게 이제 또 핫한 부분인데 탐구 영역, 사탐 이거, 과탐이 이거 중요하죠.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요, 요거는요 오늘 방송에서 안 하고요. 네. 과탐 방송에서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정시에서 수능 영어 등급별 감점 점수가 약간 좀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급은 뭐 당연히 뭐 감점이 없고요. 그다음에 2등급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0.5점 감점되는 거. 그다음에 3등급은 작년에는 마이너스 1점인데 올해는 마이너스 2점. 사실 서울대 마이너스 2점이면 못 붙는다고 봐야 되는데. 지원한 애들이 3등급 영어 3등급이면 이건 좀 그런 거 아닐까요? 4등급도 서울대 붙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이건 근데 4등급은 쓰지도 이런 않겠죠. 데서. 근데 예. 이제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1.5니까.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4등급도 마이너스 1.5를 줬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4점을 확 줘버렸네요.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리고 그냥 영어로 공부하는 요소가 워낙 많아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다음에 가장 이제 서울대의 또 큰 변화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시 인원 확대. 정시 인원 확대가 작년 같은 경우는 비율로 정시를 23.2% 751명을 뽑았는데요. 올해는 30.3% 정시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979명. 작년보다 228명이 늘어나는 정시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은 뭐 직윤이나 일반 전형에서 뭐 그리고 정시에서 뽑지 않은 학과들이 좀 생겼다. 이런 것은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탐구 영역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폐지했다는 점이 가장 커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상 어느 과목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 과목의 표준 점수가 몇 점이냐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 그건 정시가 끝나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운이 좀 작용한다. 올해는 서울대 입시에서 운이 작용한다. 이거는 사탐의 경우에 좀 한번 저희가 사탐도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굉장히 나더라고요. 커요. 네, 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극복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네. 또 하나 영어에서의 성적이 나쁘면 정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네요. 변환 표준 점수를 폐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과탐의 세계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서울대가 수시는 직윤하고 크게 봤을 때 직윤하고 그다음에 일반 전형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직윤이 비율로 보면 올해 20.5%를 뽑고요. 그다음에 일반 전형이 49.2% 거의 뭐 50%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정시가 30%.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윤 20%, 그다음에 일반 전형 50%, 정시 3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을 굉장히 많이 뽑는다는. 그런데 아무래도 작년보다는요. 50%를 뽑는다 하더라도 작년에는 비율로 봤을 때 52.7%를 뽑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9.2%로 줄어들었죠. 왜 아무래도 인원이 정시 쪽으로 좀 가야 되니까 그런 형태인데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냐면 예를 들어 사회과학대학하고 자연과학대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직윤으로 23명을 뽑고 일반 전형으로 26명을 뽑아요. 일반 전형으로. 근데 비율로 보면은 직윤이 20%고 일반이 50%면 2배 이상이 넘잖아요. 그러면 모집도 직윤이 정치외교가 23명이면은 일반 전형도 50명이 넘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26명밖에 안 뽑는 거지. 즉 서울대를 직윤으로 고민하시는 분과 일반으로 고민하시는 분 중에서 사회과학대학을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일반 전형보다는 직윤, 즉 일반고 학생들을 뽑겠다. 직윤을 뽑겠다라는 생각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 이과 쪽 보면은 수리과학부가 직윤으로 9명 뽑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으로는 18명, 2배가 넘잖아요. 당연히 이 정도 수치가 나와야 된다고요. 아무래도. 자, 이건 뭐냐면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고를 조금 뽑는 것보다 좀 이렇게 좀 과고 영재고 일반 전형이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가능하고요. 예.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은 이제 직윤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성적에 대한 합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 성적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하게 보지 않겠다. 사회과학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의 성실성, 그 아이가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고 학생을 뽑겠다. 이런 어떤 취지가 좀 강하다면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당 과학 과목이라든가 예. 해당 그 이과 공학 계열에 대한 명료한 능력이 좀 표현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아이가 직윤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제 독특한 영재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전 과목을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우리 잘 아는 그 아인슈타인 박사님께서도 제가 뭐 몇 번 얘기했겠지만 아인슈타인이 그 저기 낙제생이라고 얘기하지만 낙제는 한 과목당 낙제 받으셨잖아요. 그 라틴어거든요, 라틴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도 라틴어가 기본적으로 낙제였단 말이죠. 그것처럼 그러면 직윤 안 되잖아요. 하지만 되게 수과학에 천재성이 있으시니까 그 사람을 공학 계열로 뽑아야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인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어떠한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그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직윤이 강조되는 일반고가 많아지고 네. 사회과학들은 일반고가 많아지는데 일반고 학생들이 직윤에 대해서 좀 꺼려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체제가 있잖아.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계 영역 각 이제 2등급을 맞춰야 된다는 거고 특히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투한 과목을 해야 돼요. 그냥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또 갖고 있어서 근데 아무래도 뭐 작년 경쟁률을 보더라도 직윤하고 일반전보다 직윤이 훨씬 낮죠. 지금 보면은 3.16이 나오고 사회과학대학이 그다음에 일반 전형과는 6.54대 1 2배 이상 넘는 이 경쟁률인데 아무래도 직윤이 경쟁률은 낮아요. 그런데 제가 특이한 건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공학 계열이요. 네. 공학 계열이 수시에서 다른 과에 비해서 의외로 공학 계열 인기학과가 맞는데 4.34예요. 일반 전형이. 뭐 직윤은 2.76이에요. 엄청 낮은 거죠. 뭐 직윤 예를 들어서 건축학과 1.75. 그다음에 원자 핵공학 1.70. 이거는 뭐 그냥 최저 맞추면은 뭐 가만히 있어도 뭐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의외로 일반 전형의 공학 계열이 4.37 되게 낮다라는 거죠. 이거 뭐냐면은 왜 공학 계열이 이렇게 낮냐면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대 공대 수시 일반 전형 쓰는 보다 거기에 쓸 바에는 나는 의학 계열이다. 합격해도 안 갈 건데 6장 카드 하나를 거기다 버려. 그래서 아예 그냥 6장 카드 의학 계열 다 써버리는. 그래서 아무래도 문과보다 이과 쪽 공학 계열 이쪽이 수시 일반 전형 경쟁이 좀 낮게 잡히는 것 같아요.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댓글의 의미를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왜요? 그 마스크가 흘러내렸어. 얼굴이 커서.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 레옹님 얼굴 크다는 그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두 번 중에 예의를 차려서 예의를 차려. 그분이 예의를 차린 거지. 그분이 마스크에 탓한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부터 갑자기 그분의 의도를 깨달으면서 제가 웃음이 났다. 감사합니다. 댓글도 사랑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수능 직윤에서의 최저 등급이 바뀌었다. 그다음에 일반 전형은 약대랑 지리 교육과가 신규로 만들어지게 되고 각각의 어떠한 미선발 학과들이 나타난다. 핵심 포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시에서 핵심 포인트가 수능 성적의 표준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 이 점은 그렇죠. 꼭 가타면 세계에서 그 의미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영어에 있어서 등급 간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영어의 변별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즉 4등급을 받아서는 서울대 정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냥 추가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다 보면 약대의 합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서울대의 정시, 수시 모두 다 상당히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지금 하셔야 되냐면 투과목. 이 투과목이 또 진로 선택이거든요.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A, B, C로 평가된단 말이에요. 올해서부터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안 한 학생 있으면 내가 엄마 무슨 서울대 이러지 마시고 어차피 A니까 어차피 A니까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정시에서도 올해부터는 투과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점 요인을 막아가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인생 몰라요.
갑자기 우리 애가 어떤 과학 과목을 선택을 했어. 근데 그게 갑자기 표준 점수가 높네? 근데 우리 애가 갑자기 영어를 못했는데 영어가 2등급으로 턱걸이에 걸렸어. 이러다 보면은 의외의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투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공학계를 본다면 경쟁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뜻 나서지 못한 거는 투 때문인 거죠. 올해는 또 투가 진로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내신에 큰 부담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교차 지원도 이제 자유롭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과야. 국어는 좀 잘하는 국어. 음. 이과생인데 국어를 좀 괜찮게 하는 이과생들 많잖아요. 네. 근데 수학이 좀 약해. 2등급 나왔어. 그럼 만약에 이 아이가 투를 봤어요. 조건은 갖춰주잖아요. 수학이 좀 약해. 그래서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는 문과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학이 2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공통 과목 점수를 얼마나 더 잘 받냐 못 받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투를 선택을 안 해버리면 그 길조차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투에 너무 부담 가지 말고 그거는 저희가 과탐 방송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텐데 네네. 만약에 투를 안 보면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올해는 서울대가 특히 이과 쪽에서는 되게 많은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열려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미리 그 현재 3학년 수강 신청에 있어서 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제가 이게 보이지 않는 법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답이 벌써 웬만하면 하셨겠죠. 수강 신청을. 다 하죠. 이과는 웬만하면 투는 다 해요. 했으니까. 단지 이제 수능에서 보냐 안 보냐가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올해는 거죠. 정말 표준 점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해 주실 거죠? 예, 같은 그럼. 세계에서. 예. 그래서 그때 한번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주서부터는 이거 약대. 이거 핫한데요. 음. 약학대학 선발 방법 및 대응 전략 예. 특별 방송. 야, 우리 그 약대 전문가께서 말씀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또 전문 또 다른 패널 분들도 지금 섭외 중입니다. 2주 특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2주 이렇게 돼서. 한 가지 말씀드려. 그럼요. 예. 저는 그 이번에 계속 서울대 모집 요강을 미리 발표해서 보긴 했었는데 약대가 너무 크잖아요. 그 인원이 편입되면서 작년도 인원이랑 비교를 해서 이렇게 다 하나씩 옆에다가 수치를 다 써봤어요. 이걸 보다 보면은 저는 경쟁률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고3 학생들이 이게 시간 나서 이걸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걸 상담 받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해답이 딱 거기에 있더라고요. 투를 올해는 꼭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일반고에서 전교에서 내가 지금 내신 관리를 5등 안에 들고 있다. 1, 2등까지는 안 돼. 5등 안에 들고 있다. 수능에서 특히 뭐 의학계를 희망한다거나 뭐 공대를 내가 연대 공대에 갈 바에는 서울대 공대 한번 노려보겠다. 이번에 기회 왔어요. 투 과목 선택하세요. 꼭 공부하세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야. 역시 노력하면 노력하는 사람의 팁은 상당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 잘 마지막 고비 잘 이겨내고 또 희망찬 또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